I've told you many things today, most of it foolish, but some of it true. At the end of my final program with NBC, just before signing off, I said, work hard, be kind, and amazing things will happen. Today, receiving this honor and speaking to the Dartmouth class of 2011 from behind a tree trunk, I have never believed that more. Thank you very much and congratulations.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오늘도 티타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저희 장모님께서 스폰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책을 받아야 될 게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CFA 레벨 3를 제가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돼갖고 한국에서 책을 이런 걸 3권 받았는데, 그와 함께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해바라기 씨,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이거랑 막 새콤달콤이랑 해서 이것저것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티와 해바라기 씨와 함께 티타임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스펙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스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요새 굉장히 핫한 그런 상품이죠. 이게 요새 제 친구들도 많이 스펙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몇몇 친구들은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대요. 그래갖고 이게 무엇인지, 스펙이 뭔지, 그리고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이걸 둘 다 알아야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바빴어요. 제가 이제 회사 일도 바빴는데 거의 한 70시간 일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회사 일도 바쁜데 제가 대학교랑 대학원에 이제 게스트 렉처를 가끔 해요. 근데 이번 학기에도 2건이 있어갖고 주말에는 그걸 또 준비를 해야 돼갖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티타임 영상으로 이번 주에는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아무거나 막 쓸데없는 말을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할 때 호구가 되는 게 괜찮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호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인간관계에서 호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안다, 아니면은 뭐 너무 친절하면 호구가 된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인도를 해서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유명하신 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처음 직장 생활을 해서 선을 그을 수 있는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막 아웃라인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의 말이나 이렇게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 친절하면 호구가 된다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실이어서 마음이 아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애써 내가 나라는 캐릭터를 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호구입니다. 그냥 호구예요. 뭐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뻔한 단점들 있죠. 저는 동료들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하고요. 더 시키니까. 왜냐면 제가 편하니까. 제가 막 싫다 이런 말들 잘 안 해요. 원래 성격상 싫은 소리를 안 해갖고 이제 뭐 좀 부탁하기 좀 껄끄러운 거, 이런 것들은 상사들이 그냥 다 저한테 시키죠. 그냥 기분 좋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근데 뭐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렇게 막 막장처럼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막 저만 시킨다든지, 동료에 비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일을 시키는 그런 악덕보스는 저는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호구 생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냥 제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저는 오히려 막 내가 싫다 그러고 싫은 소리를 하면 그때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호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내가 정말 잘못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걸 막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들거든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호구가 되면 사실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호구가 아니어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느덧 직장 생활을 거의 한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돌아서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그냥 오해로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막 반박을 하는 게 그렇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물론 저보다 직장 생활에 선배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에 또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배우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잘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도 있죠. 저희 부서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저께. 근데 저는 잘 넘어갔는데 제 동료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제가 바빴다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치프한테 굉장히 까였어요. 그냥 버럭하게 까였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저는 Corporate Finance라는 팀에 있어요.
corporate finance가 뭐 기업 재무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자금을 맡는 treasury라는 디파트먼트도 있고 뭐 corporate development도 있고 financial reporting 이런 팀도 있는데요. 리포팅이 뭐 하는 팀이냐면은 이 상장된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업의 실적이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 리포트 자료를 만드는 일을 파이낸셜 리포팅에서 이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이 파이낸셜 리포팅 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리포팅하는 업무도 하고 뎃 파이낸스랑 리스 파이낸스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에요. 제가 꿈이 있다면 꿈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 그냥 커리어 목표가 뭐냐면은 CFO예요. Chief Financial Officer.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으면 그 돼본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배우가 되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면 하지 말라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는 CFO가 되고 싶다는 이 골이 딱 생긴 후로 CFO랑 컨택을 해갖고 이제 멘토로 삼았어요. 근데 CFO 분한테 이제 제 목표는 이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디벨롭멘트에 가고 싶어도 제가 디벨롭멘트를 굉장히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너는 지금은 파이낸셜 리포팅 가는 게 제일 좋겠다 하고 조언을 주셔서 제가 파이낸셜 리포팅 팀에 갔어요. 왜냐면은 이 회사의 모든 정보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에어리아,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거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애널라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하는 거에만 막 마음이 가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막 배우고 이랬었거든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제가 한 1년 정도 이제 됐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바쁜 이유가 원래 연말 보고서는 할 일이 많대요. 일이 방대하대요. 그런데 저희가 10월 달에 유럽에 있는 회사랑 M&A를 하나를 했어요. 인수합병을. 그래서 4분기에는 인수합병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0월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해서 배우자랑 살아요. 근데 2월 달에 이 배우자에 대한 모든 거를 내가 공시를 해야 돼.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사실 결혼을 하니까 잘 모르죠. 막 다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제 와이프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이 회사랑 인수합병을 해서 이 회사에 대해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른 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저희는 문화적 차이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에밀리 인 파리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넷플릭스인데 이거 보시면 영어 공부 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말이 빠르고 불어가 나오는데 뉴욕에 있는 사람이, 뉴욕이었던 것 같아요. 뉴요커가 파리에 가고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문화적 차이를 알려줘요. 뉴요커들은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일 열심히 하는데 파리에서는 굉장히 세상 여유롭게 중간에 카푸치노 마시고 풍경 보고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요새 느끼고 있어요. 저희는 막 바빠 죽겠어서 오늘도 토요일인데 저 지금 거의 한 뭐 7시 된 것 같은데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미 5시에 칼퇴한 거예요. 어저께 금요일날. 오늘은 일 나오지도 않고 우리는 막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리포팅이라는 게 자료를 받아서 그걸 또 애널라이즈하고 이걸 폼으로 만들어서 리포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오는 자료가 너무 늦으니까 그만큼 일이 더뎌지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게. 그래서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핑계긴 한데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뭐 막 정말 큰 금액들 아니면 중요한 사건들은 정말 열심히 파는데 좀 사소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은 제껴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파이널 버전이 아니라 드래프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드래프트가 나왔는데 사소한 거는 아예 거의 보지도 못한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양이 방대해 갖고 지사에서는 자료가 늦게 오고. 근데 이 드래프트가 나오고 나서 이 드래프트를 돌린 거죠. CEO, 뭐 고문 변호사 이렇게 전체에 돌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내심 무슨 생각도 있었냐면, 사소한 거는 그 드래프트 읽는 사람들이 좀 캐치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차피 같은 회사 사람이고 팀워크니까, 왜냐면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빨간 줄 찍찍 그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너무 사소한 것들이 막 틀려 있는 거죠. 너무 유치원생들, 초딩들이 하는 실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작년도 실적이랑 비교하는데 셀의 포뮬라가 잘못 잡혀갖고 퍼센테이지가 살짝 다르게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소수점 2자리까지 해야 되는데 소수점 1자리만 표기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사소한 조그만한 그런 실수들이 있는데 그게 좀 양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치프가 화가 난 거예요. 창피하지 않냐고. 이거 지금 CEO한테도 가고 고문 변호사한테도 갔는데 너네 창피하지 않냐고 막 버럭 화를 낸 거예요. 아침에. 하고 싶은 말은 많죠. 왜냐면 억울하니까. 이게 사람이 굉장히 간사한 게 뭐냐면요, 지난 3월이었어요 코로나가 미국에 대대적으로 퍼진 게.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좀 럭키했었죠. 살아남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회사에 뼈를 묻겠다.
얼마나 많은 일을 줘도 난 할 수 있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다들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1년 정도가 이제 흘렀죠. 그러니까 지금 소수 멤버로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사람도 안 붙여줬는데 우리한테 사소한 거 실수했다고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거는 파이널 가기 전에 분명히 다 잡았었을 건데 그거 드래프트 나간 거 같고 화를 그렇게 내시니까 우리는 억울하죠, 나름. 그래도 저는 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하고 이제 땡 쳤어요. 그러면 보통 거의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동료가 하나 있는데 얘는 자부심이 굉장히 세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일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서 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 지적질을 당한 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얘가 특히 인수합병 회계 쪽에 좀 깊게 관여를 해갖고 얘가 도저히 뭐 딴 일을 못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일을 대신 거의 다 해줬어요. 근데 저도 손이 딸리니까 저희 보스가 얘가 해야 되는 일 몇 개를 이제 가서 도와준 거예요. 굉장히 나이스한 보스죠. 감사한 거죠. 그냥 자발적으로 가져가서 해줬는데, 근데 얘가 살짝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사소한 거를. 얘도 바쁘니까. 근데 우리 치프가 혼내면서 예를 든 게, 제가 한 실수도 많고 뭐 다른 사람이 한 실수도 있는데 이 자부심 강한 얘가 한 실수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별 뜻 없었겠죠. 그냥 그 앞에 보였겠죠. 근데 얘는 그걸 퍼스널하게 받아들인 거야. 이건 나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서 막 받아치더라고요. 우리 뭐 시간이 없었다, 인원 보충이 안 됐다, 우린 그런 거 사소한 거 할 시간이 없다 지금. 알겠죠, 우리 치프도. 우리 치프가 바보예요. 총 관리라는 사람인데 다 알겠죠. 그거 뭐 걔가 몰라서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걸 우리가 따질 포인트가 아닌데, 그렇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막 받아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어메리칸이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얘가 한 실수였어요. 치프가 말한 거. 우리 보스가 한 실수. 얘가 그거 내가 안 했다고. 제가 했다고. 아니, 보스가 했다고 영어로 이러잖아요. throw under the bus. 그냥 우리 보스를 버스 앞에로 밀어버린 거죠, 그냥.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데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솔직히 위에서 말하는 게 잘잘못 가리려고 그걸 말을 꺼낸 것도 아니고, 거기서 네가 억울하다고 말해봤자 얘네가 그래, 너 되게 억울했구나, 너가 아니라 직장생이 잘못했구나, 얘네들이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인정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한 팀으로 보고 결과물만 보잖아요, 사실 프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차피 우리가 잘못한 거 맞고 사소한 거 못 챙겼으니까 시간이 없던 말든 그냥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됐는데, 네가 그렇게 막 받아치고 하니까 한 방에 끝날 거 야 몇십 분을 더 혼나지 않았냐,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얘는 그래도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갖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야. 나는 실수를 한 게 아닌데, 나는 실수라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를.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이런 케이스는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면 좋은 거다. 그거 너무 그렇게 하나 사사건건 생각하지 마라. 얘네들도 얘기하고 까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도 치프도 이제 집에 갈 때 되니까 와갖고 야 그동안 수고했다, 한 주 동안 수고했다, 자기도 민망했는지 되게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면, 그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 사소한 거 내가 못 챙겨서 미안하다, 챙겨야 되는데 excuse 없다, I'm sorry there's no excuse, 앞으로 잘하겠다,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얘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 말을 안 듣죠.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카메라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별건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그냥 공유를 하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호구가 되는 게 편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호구가 되는 게 스트레스인 성격이면은 호구가 안 되는 게 맞지만, 그냥 물 흐르듯 가는 게 좋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친절한 게 내 DNA에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직장 생활에서는 친절하면 안 된다, 친절하면 호구가 된다 해서 어떤 막 댓글들 보면은 앞으로 노력해 봐야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굳이 내가 지금 나 자기 개발하기도 바쁘고 나 행복하기도 바쁜데 굳이 직장 생활에서 호구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 성격까지 안 좋게 바꿀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믿어요, 칼마라는 말을.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언젠가 다른 사람들 저한테 친절하게 대할 걸 믿고요. 제가 누굴 도와주면은 누군가도 나를 도와준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give and take라 그러잖아요. take and give가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줘야 돌아오는 것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호구가 안 되려고, 친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미국의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죠.
코미디언 맞나? 뭐 쇼호스트 같기도 하고 한 웃겨요. 코미디언이겠죠. 근데 이분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다트머스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11년도에. Work hard, be kind, and amazing things will happen. 여러분들께는 어메이징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스펙 영상 좀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